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한동훈이 아주 윤석열을 공격하려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 어디 나타나느냐, 꺼져라 라는 등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성토하는 그런 소리가 또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한동훈이 지금 또 비토를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은 과연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강신업TV에서 명확히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의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홍준표가 또 한동훈을 저격했습니다. 레밍 몇 마리 가지고 말이죠. 정말 자기 세력 만들고 그리고 이재명 공격하라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 한동훈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당원들이 63%가 뽑아줬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뽑아준 겁니까? 내부 총질하라고 뽑아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무찌르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동훈 개 몇몇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레밍 몇 마리 가지고 보서 말이죠,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를 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요. 한동훈 갈수록 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냐면 말이죠, 한동훈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자기를 갖다가 좀 비난했다고 그래가지고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당원이 당대표를 비난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렇다 한들 그럼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거고, 아니 당원이 당대표를 왜 비난하느냐, 아니 당원이니까 당대표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충남지사가 그리고 그냥 당원입니까? 어디서 지금 국회의원도 한번 안 한 것이 당대표가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당의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이유,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정확히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정치의 목적은 생민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방법은 뭐라고요? 소통이라고요. 소통. 이거를 그렇게 벌써 조선시대 때 우리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소통을 다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국민이라는 추상적 그런 소통이 아니고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원내대표와의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고, 대통령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고, 소통은 두루두루 말하는 거지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그거는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면적으로인 소통인 것이지 전체적인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동훈이는 소통 능력이 없다. 소통 능력이 없다. 소통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같이 밥 먹고 뒹굴고 그러는 거예요. 술 좋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은요, 하루에 밥을 2번씩 먹어요. 7시에 가서 밥 먹고 또 오라면 9시에 가서 밥 먹어요. 그럼 먹었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또 먹는 거야. 그리고 9시에 술 먹고 또 11시 가서 술 먹고, 물론 술을 먹는다고 정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인들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한동훈이가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나가면 지역구 관리 되겠습니까? 한동훈이는 말이죠, 이 당대표 하면서도 회의가 끝나면 집에 간대요. 집에 갔다가 뭐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만약에 당에서 무슨 회의가 끝났어요. 그럼 12시에 집에 갑니까? 당직자들하고 밥 먹든지 국회의원들하고 밥 먹든지 누구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5시에 이제 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럼 5시까지 당 대표실에서 아니면 또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과 주로 계속 만나고 얘기를 듣고 끊임없이 12시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집에 간다? 이번에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대통령실에 갔다 와가지고서 원래는 7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와가지고 당직자들과 얘기도 하고, 오늘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불만이면 불만인 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쪼르르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화가 비서실장이 또 대신했죠. 그 다음날 또 굉장히 중요한 MZ세대와의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싹 취소시켜버리고 오전 일정을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뭐 강화 풍물 거기를 갔다 오는데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키높이,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동훈은 소통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금방 얘기도 했지만 한동훈에게 없는 게 있어요.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정치를 하는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갖다 희생시켜가지고 국민을 먹이고 배불리 입히고 재우는 거예요. 그것을 했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오늘 한동훈이도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 가가지고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공보수도를 만들었네, 뭐 의료보험을 했네, 또 무슨 뭐 부가가치세를 신설했네, 뭐 몇 가지 방명록에다 나열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만 나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민생, 생민을 위해서 실천적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갖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걸 해내겠다는 의지, 민생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금 완전히 관종 정치만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욕을 먹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내가 돌 맞겠다, 내 업보다, 이게 바로 욕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도리는 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없다 그랬죠? 소통 능력이 없다. 두 번째 비전,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자, 대통령이 되든지 또는 정치적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업적이 있어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 업적이 없다면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줘야 돼. 믿음. 국민들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 빼놓고, 이재명 좋아하는 애들 빼놓고는 우리 우파는 전부 다 한동훈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한동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한동훈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심지어 법무장관 할 때도 말이죠, 수사한 게 없어요. 오히려 법무장관이 박성재가 이번 나가가지고서 제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원석하고 지금 한동훈하고 찜찜 브라더스라는 건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심의정 들어오니까 어떠해요? 지금 그대로 지금 문재인 수사하고 있잖아요. 문다혜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에 박차를 가하잖아요. 그 다음에 6놈,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놈들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지금 체포영장이라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기소 바로 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그런데 한동훈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업적이 없고 능력이 없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가서 셀카 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을 지도 존경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가서 셀카 찍은 적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아니, 그때는 무슨 핸드폰이 없었지만 그 사진 찍으려고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다. 그리고 비전이 없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소통 능력이 없다 그랬고요. 소통 못한다. 두 번째, 정치적 목적, 민생이 분명하지 않다. 세 번째, 능력, 업적이 없다. 네 번째, 뭐가 없느냐? 신뢰가 없어요. 배신자다 이 말입니다. 배신자. 아니, 배신자가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배신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우리 유교권, 우리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쪽은요, 배신자는 성공하지 못해요. 물론 그 배신자가 갑자기 그냥 주군을 갖다가 처치하고 나서 뭐 옛날 전국시대 때 그런 때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대명천지에서는 배신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김무성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승민 보고 있잖아요. 이준석, 한때는 이준석이 한동훈은 저리 가라야 이준석 현상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이제 이준석이 안 되겠으니까 한동훈으로 갈아탄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니까 한동훈을 완전히 갈아탄 것도 아니래. 지금 간 보고 있는 거야. 간 보고 있다가 한동훈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이 조금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의 괴멸을 막기 위해서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동훈한테 조금 점수를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한동훈이 신뢰를 잃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뢰가 특히 핵심 지지층한테 신뢰를 잃겠잖아요. 핵심 지지층이 누군지를 모르는가 봐. 조중동은 핵심 지지층이 아니에요. 얘들은 언제든지 바꿔 탈 수 있는 애들이야. 우리 보수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냐? 지금은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우습다고요? 참,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브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이재명은 왜 이기지 못하느냐, 손가락 혁명군이다 뭐 그래가지고 걔들은 조직이 완전히 통일 전선 저술, 다시 말하면 주사파, 이 전교조 조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언론, 이
야, 민주노총 이 조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민주노총 얘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전교조 얘들도 거의 100만 명이 되고 그것뿐이 아니야. 언론노조니 얘들 노조라는 게 엄청난 조직인 거예요. 돈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얘들은 또 이제 뭐 손가락 혁명군이다, 개딸이다, 대깨문이다 이런 조직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우리 우파가 상대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깨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유튜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을 갖다가 우리가 다 뺏겼었다고요. 언론은 좌파잖아요. 언론 좌파가 다 장악했습니다. 원래 언론의 생리가 좌파들이 많아요. 남을 비판하는 거고 언론은 이 뭔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놈들이 여기 많아. 더군다나 기득권 언론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보는데 이 삐딱한 놈들은 좌파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해찬이가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을 자신있게 말했던 거예요. 걔가 뭐 바보라서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을 말합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한테 뺏기고 나서는 이제 20년, 100년 얘기 안 하잖아요. 다음에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놈들이. 지금은 우리가 불리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의 등장이야말로 획기적인 언론인 거예요.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유튜브들이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뭐 신의 한수도 그렇고 가로세로도 그렇고 뭐 고성국도 그렇고 이범규도 그렇고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유튜브들이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함께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대윤 그 말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강신업이가 만들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제가 그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튜브들 다닐 때 제가 뒤에서 말이죠. 그렇게 또 같이 협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 환경이 그렇게 완전히 불리하진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MBC 저래봤자 MBC 보는 놈은 그놈들만 보는 거야. 일반인들은 별로 안 봐요. 오히려 유튜브 틀기만 하면 그냥 강실업 얘기 나오고 유튜브 틀기만 하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강실업이 아직까지는 뭐 조금 뭐 구독자 수가 적지만 조금만 있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언론 환경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은 누구한테 찍혔습니까? 유튜브한테 찍혔잖아요. 핵심 유튜브한테 찍혔잖아요. 핵심 유튜브 중에서 지금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볼까요? 우리 뭐 배승희도 한동훈은 까고 고성국도 까고 이범규도 까고 신혜식은 뭐 죽으라고 까고 뭐 하여튼 별로 없어.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튜브 몇 명 있는데 뭐 그거 별로 없어. 그럼 유튜브 갖고 뭐 하겠냐? 안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지금 이 보수층을 갖고 나눠 갖는 건데 저 좌파는 절대 우리한테 안 와요. 저 빨갱이 완전히 좌파들은 안 와요. 그런데 이 유튜브들이 또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또 행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유튜브들이 지금 또 집회도 하고 행동력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동훈이는 불리하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볼까요? 소통 능력 없죠? 뭐 집에 가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느니 뭐 그래가지고서 뭐 지금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비고 이렇게 못하죠? 어디 가서 합숙도 못할걸? 합숙하다가 그러면 다 들통나게? 뭐 가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다 들통날까 봐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소통을 해요? 두 번째, 정치적 목적이 이것이 뭘 하겠다. 아니, 한동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겠다는 걸 잘 모르겠어.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거야. 자, 그걸 없고 세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또 이제 능력이 없다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보여줄 것 같지도 않다는 거야. 네 번째, 신뢰가 없다는 거야.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거야. 다섯 번째 뭐야? 지금 이 유튜브들한테 찍혔다는 거야. 물론 조중동이 조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조중동은요. 딱 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도와주지 안 될 것 같으면 안 도와줘요. 여러분 조선일보도요. 윤석열한테 처음부터 도와줬던 거 아니에요. 그때 동아일보가 좀 도와줬는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가 윤석열한테 돌아섰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이 지금 동아일보를 너무 좀 몇 시에 과시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가 처음에 조선일보는 윤석열도 안 도와줬었어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좀 될 것 같으니까 쭉 그때 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걔들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기득권 언론들은 이것들은 지 장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한동훈이 유튜브한테 찍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물론 유튜브는 윤석열 편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밌으셨다면 강신업TV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나가주세요. 꾹 눌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